김익힌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뉴스 토마토에서 나온 제 오후의 기사인데요. 가남 신약 미국 허가 마지막 기회 승인 가능성 극대화 전략이다. 이 부분에서 팩트 체크 한번 해드립니다. 주가는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1% 넘게 상승한 52,5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토마토에서 나온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가남 신약 미국 허가 마지막 기회 신중론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헤드라인 자체의 내용 자체가 그냥 레토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FDA 같은 경우에는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의미하는 부분들은 3월 달에 이제 CRL을 맞았기 때문에 CRL을 맞고 나면 세 가지 부분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준비해서 이제 리서브미션 다시 이제 NDA 가정을 하는 리서브미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간에 1년 안에 내가 CRL 관련해서 처리를 못하겠다면 withdrawal 그러니까 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CRL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따지자 이러면 이제 공청회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withdrawal과 공청회가 아니니까 리서브미션 일정을 본다면 1년 안에 뭐 내기만 되면 되고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걸려서 대부분 이제 리서브미션 넣기 때문에 3월 달이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내만 넣으면 평균 이내로 진행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CRL을 맞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넣었으니까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기간을 작년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4월, 5월, 6월, 7월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 내에만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지막 기회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팩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허가 신청이 예정보다 늦어진다는 이 예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3월 달에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제 3월 21일에 회사가 이제 밝혔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CRL의 원인 제공이 항서제약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5월 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4월 달에 이제 상해에 가서 이제 순피아옹 이제 회장도 뭐 진양호 회장이 만났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흐름들은 그 항서제약에서 이제 타임 스케줄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 5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월 말에도 보름 이내에 뭐 빠르면 하겠다 이런 이제 HLB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기사가 났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항서제약의 이제 그 내용들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뭐 지금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는 허가를 빨리 노리겠다는 3월 달의 어떤 분위기가 일단 이제 FDA와 항서제약이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신중하다보다는 현재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4월 14일에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이제 항서제약이 FDA에다가 답변을 보냈고 그 답변 수령 여부가 아직 이제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애둘러서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는 협의 중이다라는 그 프레임에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야 되고요. 6월, 7월 내에서는 항서제약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뭐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브미션 하면 이제 홀드되어 있는 상태가 다시 이제 억셉턴스 레터를 이유를 만약에 받게 되면 클래스 1, 2도 지정되고 새로운 포드파 골데이터도 잡히면서 다시 리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차 신청이 아니라 그냥 리서브미션 돼서 다시 이제 진행하는 요런 과정이 되니까 워딩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10여 년간, 그러니까 2012년 이후부터 뭐 누적해서 보면 한 6천억대 이상의 R&D 비용, 그러니까 임상을 뭐 위암이든 그 다음에 간암이든 여러 암의 이제 임상 단계에서 투여되는 어떤 비용들 자체가 6천억 이상 정도를 투입해서 최종적인 이제 FDA 허가 이제 최종 과정의 마지막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병용 파트너인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의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5월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캄넬리주막은 조금 있다가 이제 VLA로 신청했고 FDA는 이 두 약물을 하나의 약물 형식으로 지금 이제 심사를 하는 어떤 형태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5월달에 이제 CRL을 맞고 이때는 CMC와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으로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비모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달에 이 부분들은 문제없이 일단은 그 허가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NAI를 받아서 이 부분들은 이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본래 이제 그 2024년도 5월달에 나왔을 때는 그 전에 폼 483에서 옵저베이션 10개 정도가 났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1월달 실사를 마무리하고 폼 483에서는 옵저베이션 3개 정도가 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말은 3개 정도니까 평균 한 5개, 10개 사이보다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FDA가 OAI 관련되는 부분에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CAPA 이후에 이제 이제 CAPA 이제 플랜을 보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었던 과정이니까 뭐 이때도 이런 이제 워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모 실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CMC 실사가 예정보다도 일찍 생각보다는 뭐 빨리 일단 진행이 되어서 1월 5일날 이제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걸 다시 점검한 그러니까 이 CMC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서 CRL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이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새로 이제 진행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시 점검한다는 말은 이런 말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던 실사에서 새로운 어떤 또 이제 그 옵저베이션 3가지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 또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그러니까 CMC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 개선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OAI에 준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CRL 수령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수령하고 난 다음에 7월달에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9월달에 허가 신청을 했고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억셉션스 레터를 통해서 클래스 2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리뷰가 진행되다가 이제 이번 3월 달에 또 한 번의 이제 CRL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신청 당시의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숫자라든지 내용들 자체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좀 고무적인 어떤 평가였고, 그래서 이제 진양곤 HLB 회장 같은 경우에도 3월 21일에 CRL 이후에 1차 CRL 관련되는 부분의 지적사항이 캄넬리주마브의 CMC와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이었다가 이번에 두 번째 CRL 같은 경우에는 CMC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었다는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CMC에서 나왔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은 처리가 되었고 새로운 이제 CRL 현지 조사 과정 이후에 새로 또 이렇게 CRL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지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FDA와 그 뒤에 빠르게 그날부터 바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레터를 보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포스트 액션 레터를 요구를 했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이베이 미팅 요구해서 만나서 이 부분들을 해서 빠르게 이제 리서브션 하라는 이제 공고를 받고 이제 9월 달에 넣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빠르기 위해서 포스트 액션 레터를 요구했고 이 부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4월 14일에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이 통상적인 부분들은 이제 한 5월달 정도에 이제 답변이 와서 리서브션 관련된 일정이 나오는데 아직 이제 이 부분들이 안 나왔는데 6월달, 7월달 늦어도 7월달 이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입장이 작년도와 같이 뭐 외신 보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HLB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항서제약은 이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되지 않으면 리서브미션을 넣어도 억셉턴스 러트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FDA다가 뭐 작년도 같으면 타이베이 미팅을 했지만 지금 안 하니까 이제 소통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초 5월달에 이제 리서브션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두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 확정이 아직 항서제약으로부터 언제 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회사 측이나 이제 뭐 기사를 보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 재신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낼 계획이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면 이런 부분을 이제 취합해서 언제까지 이제 리서브션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이제 6월달이나 빠르면 6월달, 늦으면 이제 7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FDA에다가 제출했고. 이제 재신청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레터가 오고 가는 것들이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작년하고 이제 시간상으로는 거의 뭐 지금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약 허가 리서브미션 시 승인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작년도에는 이제 뭐 FDA 심사관 출신의 부사장을 영입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표명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또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좀 더 이제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좀 숙고를 하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의 어떤 과정이고, 최근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홍콩 상장 이후에 분위기는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캄릴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항서제약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관련된 기사를 보면 그런 의지들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서제약도의 주가도 홍콩 상장 이후에 세론 분위기가 좀 나왔다가 지금 이제 아직 고점은 못 넘었습니다만 견조한 흐름을 50 위안 중반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0.68, 예, 중국 쪽에서 상승이 좀 더 높았습니다만 뭐 이런 흐름들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은 오늘 이제 88,000주 정도가 뭐 거래가 되었다. 차트 흐름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시장 소외가 되고 있는 HLB인데, 장중에 이제 테라피틱스가 좀 급등을 했던 게, 테라피틱스는 이제 뭐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정도 되면 락업 기사가 뜨면 2주 이 정도, 그러니까 6월 말 정도 되면 탑라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글로벌 빅파마로의 라이센스업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모멘텀이 좀 더 이제 근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라피틱스의 12시 18분에 8,700원까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HLB에도 계열 종목에도 다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12시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때 이제 아침에 오전장 고가를 넘어가서 52,900원대까지. 그러니까 HLB는 한 55,000원, 56,000원까지는 올라가야 거래량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 52,900원에서 52,000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정규장에서는 52,500원 이렇게 마감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 좁아져 있는 스퀴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에서 그 갭다운 양봉이라든지 몸통이 작은 양봉 형태로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1일 평선이라든지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이 부분까지는 가지 못했네. 그렇기 때문에 한 55,000원대 요 부분을 넘어가고 이제 6만원 부근 요런 라인 넘어가야 이제 제대로 이제 상승 흐름들을 시작하는 어떤 흐름인데, 아직 이제 플랫형 차트로 5월달에 한번 시도했다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서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을 아직은 HLB 입장에서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거래량은
78만 주대니까 여전히 100만 존대인데 그나마 이제 프로그램하고 외국계가 소폭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구 쪽으로 보면 공매도 쪽이 이제 신한이라든지 여기에서 매수를 어제 이제 매도를 했던 삼성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급에서 좀 중요 키를 잡고 있던 외국계 쪽은 조금 이제 내려가 있고 본래 이제 공매도 창구 쪽에서 커버링 물량들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었다. 그리고 테라피틱스가 좀 선도해 준다라고 하면 거래량만 는다라고 하면 상승의 어떤 흐름에 HLB 입장에서는 65,000원대 회복이 될 때가 좀 스타트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 때가 요 가격이 이제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낙폭가대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 마치 2023년도에 NDA 신청하고 난 다음에 좀 플래팅으로 계속하다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바뀌는 흐름을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이 흐름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거의 한 3개월째 이제 플래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다음 달에는 방향성을 낼 수 있는 어떤 차트 흐름들이 나올 그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의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